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치수가 돌아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씩 웃고 있었죠. 삼냥, 딱 삼냥만 줘. 만석은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죠. 그동안의 땀과 굶주림과 추위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엽전을 세는 소리가 손에서 쨍그랑거렸어요. 이건 사람을 사는 게 아니다. 만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엽전 꾸러미를 박치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치수는 돈을 받자마자 무게를 확인하듯 손바닥 위에서 흔들었어요. 그날 최만석은 몰랐습니다. 그 엽전새 잎이 훗날 조선 팔도를 따뜻하게 덮일 옹기상단의 시작이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석은 장판 밑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엽전 새잎이 또르르 굴러 촛불 아래 그림자를 만들었죠. 성곽도를 나르던 날엔 등이 굽었고 남의 집 기와를 얹던 날엔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겨울엔 얼어붙은 돌을 만지며 손가락 끝이 터졌고 여름엔 뙤약볕 아래서 땀이 눈을 찔렀어요. 꼬박 3년을 안 먹고 안 쓴 돈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반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자신 같은 놈에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자 언젠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는 약속 같은 것이었어요. 만석은 엽전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손바닥에서 울렸죠. 그날 밤도 옆집에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먼저 흙벽을 흔들었어요. 이어서 여인의 신음이 새어나왔죠. 낮게 깔리는 신음은 비명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만석은 엽전을 쥔 채 벽을 바라봤어요. 얇은 흙벽 너머로 남자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밥을 이 꼴로 해놨어?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만석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죠. 만석은 자신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질그릇 몇 개, 그리고 이 엽전 새잎. 전부였어요. 아궁이는 식어 있었고 저녁은 김칫국 한 그릇으로 때웠죠. 40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은 또 다른 품을 팔러 나가는 삶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였죠. 술 취한 사람 특유의 무게감 없는 발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만석은 촛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이, 이웃 양반, 깨어있지? 박치수의 목소리였어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곧 열렸죠. 박치수는 애초에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야, 최서방. 내가 좋은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박치수는 만석의 방 안으로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번들거렸어요. 만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왔습니다. 박치수는 킥킥 웃었어요. 자네 돈 좀 있지? 내가 봤어. 뭐 숨기는 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은 장판 밑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죠. 박치수가 다시 웃었습니다.
세냥만 줘. 그럼 저 쓸모없는 계집 자네한테 넘기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만석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판다고? 물건처럼? 박치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쓸모도 없는 년이야.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해. 그냥 입만 축내는 것 팔아서 술값이나 만들어야겠어.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짓이 가능한 건가요?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박치수는 진심이었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욕심만은 또렷했습니다. 안 사면 말고. 그럼 내가 다른 데 팔아야지. 저 계집 얼굴은 괜찮으니까 기생집에라도 팔면 되겠어. 박치수가 일어섰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기생집이라고? 그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을 그런 곳에? 손이 저절로 장판 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치수가 돌아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씩 웃고 있었죠. 세냥, 딱 세냥만 줘. 만석은 장판을 들쳤습니다.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의 시간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죠. 3년의 땀과 굶주림과 추위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엽전을 세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쨍그랑거렸어요. 이건 사람을 사는 게 아니다. 만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엽전 꾸러미를 박치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치수는 돈을 받자마자 무게를 확인하듯 손바닥 위에서 흔들었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거래성사. 잠깐만 기다려. 박치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3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허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치수가 여인을 끌고 들어왔어요. 아니, 끌고 들어왔다기보다는 떠밀어 넣었다고 해야 맞겠죠. 여인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자, 이제 내 집이다. 이 양반 잘 모셔. 박치수는 낄낄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다시 술집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만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여인은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만석은 촛불을 다시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여인의 뺨에 든 멍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붉게 부어오른 자국도 보였죠.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여기선 아무도 그대를 때리지 않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촛불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눈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이 여인은 평생 맞으며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리 없었어요. 만석은 윗목으로 가서 자리를 폈습니다. 낡은 이불을 펼쳐 깔았어요. 여인은 여전히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말했죠. 윗목은 따뜻하오. 그대가 거기서 주무시오. 여인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만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말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아랫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죠.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한참 뒤에야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왜, 저를,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바람에 흩날릴 것 같은 목소리였죠. 만석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만석이요.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여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름을 묻는다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설이, 서설이라 하옵니다. 설이, 만석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덜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이, 내일부터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하오. 멀리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좋다는 듯 했어요. 지옥보다 나쁜 곳은 없을 테니까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어요. 3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엽전 새잎이 사라진 자리에 뭔가 따뜻한 것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옆집에선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고요만이 흙벽 너머를 채웠죠. 만석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만석은 설이를 깨웠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죠. 설이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떠나야 하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꾸릴 것도 없었어요. 만석은 낡은 보따리 하나에 이불과 질그릇 몇 개를 담았죠. 설이도 자신의 누더기 옷가지를 작은 보에 싸서 등에 메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만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방이었죠. 좁고 누추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양 도성을 등졌습니다. 서쪽으로 걸었어요. 해가 뜨자 등 뒤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설이는 말이 없었어요. 만석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죠. 첫날은 산길을 넘었습니다. 설이는 자주 넘어졌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만석이 손을 내밀자 설이는 움찔했죠. 하지만 곧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의 손은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주막을 찾았어요. 만석은 남은 엽전 몇 잎으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설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죠. 만석이 국밥 2그릇을 사왔어요. 드시오. 설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밥을 한술 뜨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모른 척했어요. 그저 자신의 밥을 먹었죠.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한양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어요. 장터가 있었고 주막 몇 개가 보였습니다. 만석은 읍내를 돌며 빈집을 찾아다녔어요. 해질녘쯤 외딴 초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늙은 할아버지였죠. 한 달에 다푼이요. 선불로 받소.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엽전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단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초가는 낡았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지붕에선 볕이 새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만 지낼 만했죠. 만석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서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오. 서리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마루를 쓰다듬었어요. 낡고 거칠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죠. 다음 날부터 만석은 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읍내 어귀에서 품을 팔았어요. 곡식 자루를 날랐고 장작을 팼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해가 이미 넘어가 있었죠. 서리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뭐 하셨소? 만석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만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서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알아가게 하려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돌아오자 방 안이 엉망이었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서리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쏟아진 물을 닦았어요. 찢어진 옷을 주워들었죠. 괜찮소? 꿰매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서방님으로 불러주시오.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만석은 웃었습니다. 다치진 않았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이 다시 말했어요. 그럼 됐소. 옷이야 다시 구하면 그만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시래기국을 끓이다 뚝배기를 태워 먹었어요. 서리는 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만석은 그날도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뚝배기는 다시 사면 돼요. 사람만 안 다치면 됐지. 서리는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왜 자신을 때리지 않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사했어요. 옆집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서리에게 다가왔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새댁이 힘들어 보이네. 된장 담그는 법 배우고 싶나? 서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서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네 장독대 앞으로 갔죠. 할머니는 천천히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콩을 삶는 법부터 메주를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새댁이 참 곱네. 복 받을 겨. 할머니의 말에 서리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곱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서리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어요. 건너편에 사는 아주머니도 찾아왔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간을 맞추는 법, 손질하는 법을 보여줬죠. 서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댁 손이 참 곱네. 금방 배우겄어. 서리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친절이 그녀를 조금씩 살아나게 했어요. 얼굴에서 창백함이 사라지고 눈동자에 빛이 생겼죠. 만석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최 몫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일을 꼼꼼하게 했거든요. 기와 하나를 얹더라도 제대로 얹었고 나무 하나를 자르더라도 정확하게 잘랐죠. 입소문이 났습니다. 최 서방은 일을 야무지게 해. 최 목수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일감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한 푼이던 품삯이 2푼, 3푼으로 올랐습니다. 만석은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서리에게 쌀을 사오라고 했죠. 서방님,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쌀 한 마를 사오라는 만석의 말에 놀란 거예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배불리 드시오. 서리는 쌀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쌀독에 쌀을 부었어요. 사르륵 소리가 났죠. 서리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쌀독이 차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의 솜씨가 늘었어요. 이제 밥을 태우지 않았고 빨래도 제법 해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알게 됐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칭찬했어요. 새댁이 이제 제법이네. 최서방 복 터졌어. 서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아오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래기국과 무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죠. 서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수제비 한번 해봤어요. 서방님, 만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으리에서 서방님으로 호칭이 바뀐 거예요. 서리는 이제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여기는 겁니다. 만석은 수제비를 한술 떠 입에 넣었어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너무 질척했고 간도 제대로 안 맞았죠.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소. 서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만석은 수제비를 다 먹었어요. 한 점도 남기지 않았죠. 서리는 그런 만석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낮에 받은 엽전을 세고 있었고 서리는 옷을 꿰매고 있었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바늘을 멈추고 만석을 봤어요. 서방님, 응? 고맙습니다. 만석은 엽전 세는 것을 멈추고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림자가 겹쳐 보였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서리는 마당에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죠. 차갑지만 아름다웠어요. 만석이 나와 서리 옆에 섰습니다. 춥지 않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따뜻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죠. 서리의 손이 만석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만석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첫 겨울을 함께 견뎠습니다. 쌀독은 점점 차올랐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늘어갔어요. 한양에서 도망친 지 석 달, 이제 이곳이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이제 품팔이가 아니었어요. 읍내 어귀에 작은 목공소를 차렸죠. 처음엔 판자 몇 개로 지은 허름한 작업장이었지만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대패와 톱, 끌과 자기를 하나씩 사모았어요. 일감이 끊이지 않았죠. 최목수, 우리 집 문짝 좀 만들어주게. 최서방, 장롱 하나 맡길 수 있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밤늦게까지 나무를 깎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죠.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결을 따라 정성껏 깎아냈고 못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죠. 한 달에 5냥을 버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한 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알부자가 된 겁니다. 서리도 달라졌어요. 장터에서 무명과 삼배를 떼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따리 하나에 천을 싸들고 나갔죠.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천을 펼쳐 보이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직했어요. 이 무명 얼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또박또박 대답했죠. 한 필의 성냥입니다. 튼튼해요. 손님은 천을 만져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내밀었어요. 서리는 처음 장사로 번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에게 그 돈을 보여줬죠. 서방님, 제가 벌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만석은 웃었어요. 서리의 얼굴에 자신감이 차오르는 게 보였죠. 한때 구석에서 떨기만 하던 여인이 이제 홀로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쌀독은 늘 차 있었어요. 장독대엔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었죠. 만석은 새 옷을 장만했습니다. 서리에게도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사줬어요. 서리는 새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입어보시오. 만석이 말했습니다. 서리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왔을 때 만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서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았어요. 누더기를 걸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 여인이 아니었죠. 어때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어울리오. 서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만석은 생각했어요. 삼냥이 아깝지 않다고. 100냥을 줬어도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리가 이웃 할머니네로 떡을 들고 갔어요. 만석이 물었죠. 어디 다녀오시오? 서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대요. 떡 좀 나눠드리고 올게요. 만석은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베풀어준 친절을 잊지 않고 있었죠. 서리의 얼굴에서 이제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만석은 목공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장터를 지나쳤죠. 주막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어이, 최만석이라고 하나?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주막 안을 돌아봤습니다. 술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치수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에 취한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만석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박치수가 만석을 봤죠. 저기 있어. 내 계집 훔쳐간 도둑놈. 박치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일제히 만석을 봤어요. 만석은 뒤돌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박치수가 쫓아왔죠. 박치수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막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도둑이래. 저 사람이 여자를 훔쳐갔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만석은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집으로 가면 서리가 위험했습니다. 만석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결국 붙잡혔습니다. 몇몇 사내들이 만석을 에워쌌죠. 박치수가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놈, 내 아내를 깨어 도망치고 2년을 숨어 살았구나. 박치수가 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만석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판 겁니다. 세냥을 받고 넘긴 거였어요. 박치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나? 누가 봤나? 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그 거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둘만 있었죠. 박치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관하로 가자. 사또 나으리께 따져보자고. 사람들이 만석을 끌고 갔습니다.
만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면 더 의심받을 게 뻔했죠. 관아로 향하는 길에 서리가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방님, 서리가 달려왔습니다. 박치수가 서리를 봤어요. 흉측하게 웃었죠. 오, 거기 있었구나. 우리 마누라. 서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치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석이 서리를 봤습니다. 괜찮소? 걱정 마시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북소리가 울렸고 사또가 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치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땅바닥에 엎드렸죠. 사또 나으리, 이 못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저놈이 멀쩡한 제 아내를 꿰어 도망쳤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만석을 봤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었죠. 사또 나으리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말해보아라. 만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어요. 박치수가 술에 취해 찾아왔던 것, 세냥을 받고 서리를 넘긴 것, 자신은 그녀를 구하려 했던 것, 모두 사실대로 말했죠. 하지만 박치수는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제 아내를 팝니까? 저놈이 깨어낸 겁니다. 사또는 서리를 봤습니다. 내가 이 여인이냐? 서리는 떨고 있었어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묻겠다. 누가 내 지압이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리를 봤어요. 만석도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박치수가 서리를 노려봤습니다. 눈을 부라렸어요. 그 눈빛에 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매일 밤 맞던 기억이, 바닥에 쓰러져 울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서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사또가 다그쳤습니다. 똑똑히 말해라. 서리는 만석을 봤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애절했어요. 하지만 박치수의 눈빛이 더 무섭게 느껴졌죠. 공포가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박치수가 제 남편이옵니다. 말이 끝나자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리가 고개를 떨구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죄로 최만석을 가두어라. 아전들이 만석을 끌어갔습니다. 만석은 끌려가면서도 서리를 봤어요. 서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박치수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이년아, 이제 집으로 가자. 박치수가 서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리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년 동안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관아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서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치수가 제 남편이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어요. 하지만 만석은 서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 공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평생 맞고 살았던 여인에게 그 남자의 눈빛은 죽음과 같았을 겁니다. 만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리를 다시 그 지옥으로 보낼 순 없었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한양의 옛 이웃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라면 박치수가 어떤 놈이었는지 알 겁니다.
매일 밤 여인을 때리던 것도 알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만석은 감옥 창살을 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서리를 구해내야 했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만석은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돌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죠. 창살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잠들 수 없었죠. 서리가 어디 있을까요? 박치수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갔겠죠. 2년 동안 웃으며 살았던 여인이 다시 매 맞고 울게 될 거예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일어났습니다. 창살을 잡고 밖을 내다봤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여기요.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순찰도는 아전이 다가왔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왜 난리야? 만석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발 사또 나으리께 전해주십시오. 증인을 데려올 테니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요.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증인을 데려와? 만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보석금을 내겠습니다. 제 목공소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아전은 잠시 만석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전이 다시 왔습니다. 사또께서 허락하셨다. 닷새 안에 증인을 데려오면 다시 재판을 열어주신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만석은 뛰어나갔어요. 목공소로 달려갔죠. 이웃 목수에게 급히 가게를 팔았습니다. 2년 동안 공들여 일궈낸 목공소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받은 돈으로 보석금을 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가 없었어요. 빈방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만석은 보따리를 쌌어요. 이틀 분량의 마른 나물과 주먹밥을 준비했죠. 해가 지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만석은 쉬지 않고 걸었어요. 해가 지면 달빛의 의지에 걸었고 해가 뜨면 다시 뛰었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틀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저심리 낡은 골목이 그대로였어요. 만석은 옛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우물 앞 할아버지네였죠. 누구? 오, 최서방 아닌가? 할아버지가 만석을 알아봤습니다. 만석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만석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서리와 함께 살았던 일을, 박치수가 나타나 모든 걸 망친 일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 기억하지. 그날 밤 박치수 그놈이 술 처먹고 떠들고 다녔어. 엽전 새잎에 계집 팔아먹었다고 자랑하더군. 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 불쌍한 여인을 다시 박치수한테 보낼 순 없지. 만석은 다른 이웃들도 찾아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건너편 서방님, 뒷골목 할머니,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치수가 매일 밤 서리를 때렸던 것을, 여인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던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관아에 신고하려 했소이다. 하지만 부부 싸움이라더군요. 저 여인이 도망간 날 밤 박치수가 술집에서 계집 팔아먹었다고 떠들었소. 매일 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소. 어찌 그리 잔인할 수가 있는지. 만석은 5명의 증인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둘, 서방님과 할머니였죠. 모두 함께 읍내로 향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곧장 관하로 달려갔어요. 북을 쳤죠. 둥둥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가 나왔어요. 내가 증인을 데려왔다고?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치수도 나타났어요. 서리를 끌고 왔죠. 서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뺨에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어요.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섰어요. 우물앞 할아버지였죠. 제가 똑똑히 봤구먼요. 저 박치수가 술 처먹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삼냥의 계집 팔았다고 떠들고 다녔슈. 박치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저 영감이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증인이 나섰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매일 밤 여인네 패는 소리에 잠을 못 잤소. 그릇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밤마다 들렸소. 세 번째 증인도 나섰습니다. 건너편 서방님이었죠. 제가 한 번은 여인을 말렸소이다. 박치수 그놈이 저한테 주먹질까지 했소.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증인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박치수가 서리를 때렸다고, 팔아넘겼다고, 사실이라고. 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이놈 박치수.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어요. 박치수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죄 없는 아내를 매질하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도 모자라 관아를 능멸하고 거짓 증언까지 하느냐.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짝! 짝! 박치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됐죠. 박치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박치수는 곤장 50대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어라. 최만석은 무죄로 한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아전들이 박치수를 끌고 갔어요. 박치수는 끌려가면서도 서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만석은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만석이 다가갔습니다. 서리의 어깨가 떨렸어요. 서리. 만석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서방님, 죄송해요. 저 사람이 서방님께 해코지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저는 서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만석은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소? 만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릴 갈라놓지 못하오. 서리가 만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관아 마당에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한양에서 온 이웃들이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서방 잘 됐구먼. 그 여인 잘 돌보게. 할아버지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웃들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으니까요. 만석과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목공소가 쓸쓸했어요. 만석은 팔아버린 가게를 돌아봤죠.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리가 수제비를 끓였어요. 2년 전보다 훨씬 맛있었죠. 만석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소. 서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만석은 다른 목공소에 품을 팔았고 서리는 장터에서 천을 팔았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서리는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천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비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켰습니다. 화려한 비단 가마가 지나갔죠. 가마 옆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연흥상단. 서리는 그 깃발을 봤습니다. 연흥상단.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아니, 들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아는 걸까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서리는 이마를 짚었어요. 가마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죠. 연흥상단. 연흥. 서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죠. 기억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양의 큰 집,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상단의 장부, 비단과 은, 그리고 사고, 불, 비명, 어둠. 저기, 서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 같았죠. 서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을 게 없었어요. 쿵! 서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어요. 장터가 소란스러워졌죠. 누군가 만석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서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서서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죠. 다른 삶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물속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어요. 넓은 사랑채 마루에서 뛰어놀던 기억, 아버지가 장부를 보며 웃던 모습, 어머니가 비단 천을 만지던 손길, 모두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씨, 이리 오시지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아씨라고 부르던 사람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상인들, 은과 비단으로 가득했던 창고, 연흥상단이라고 쓰인 큰 현판, 어둠이 걷혔습니다. 서리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양 냄새가 났죠. 의원이었어요. 옆에선 만석이 졸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었죠.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달랐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죠.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서방님, 서리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만석이 눈을 떴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소? 괜찮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만석을 봤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2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사람, 전 재산 3냥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 서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 서방님,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린아이 같던 말투가 아니었죠.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 아프시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어요. 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리가 아닙니다.
서연월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서리를 봤어요. 아니, 이제는 연호를 보고 있었죠. 연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눈이 아니었어요. 총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연월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한양거상 연흥상단 대행수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부를 받고 상단의 일을 배웠다고, 비단과 은을 다루는 법을,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혔다고 말했어요.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사랑채에서 불이 시작됐죠. 연월은 그날 밤 잠에서 깼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월은 뛰어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죠. 사랑채 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연월을 붙잡았어요. 끌고 나갔죠. 연월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연월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장례를 치렀어요. 상주는 연월이어야 했지만 연월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가씨가 정신을 잃었대. 기억을 잃었다더라. 장례가 끝나자 친척들이 움직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상단을 맡았어요.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연월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쫓았어요. 정신 나간 것이 무슨 쓸모가 있나? 하인들이 연월을 끌어냈습니다. 연월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배가 고팠습니다. 추웠어요.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맸는지 몰라요. 누군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치수였습니다. 그놈은 거리를 헤매던 연월을 데려갔어요. 처음엔 먹을 것을 줬죠.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때리고 욕했어요. 연월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2년이었어요. 매일 밤 맞고 울었죠. 하지만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만석을 만난 겁니다. 삼량에 팔려온 날, 연월은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꼈죠. 만석은 자신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이름을 물었죠. 연월은 자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설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연월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연월이 계속 이야기했죠. 2년 동안 서방님과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제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미래는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연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만석을 똑바로 봤죠. 그런데 오늘 연흥상단 깃발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누가 저를 배신했는지. 만석은 연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소.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았죠. 연월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주먹을 쥐었죠. 친척들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기억까지 잃은 어린 여인을 내쫓다니요.
연월이 만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한양으로 가요. 만석이 연월을 봤어요. 연월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제 것을 되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상단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친척들은 재산을 지키려 할 겁니다.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연월의 눈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합시다. 두 사람은 의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연월은 노을을 봤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과거. 이제 되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연월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단을 지켜야 한다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이틀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도성이 저 멀리 보였어요. 연월은 멈춰 섰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한양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석이 물었어요. 괜찮소?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도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월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옛 하인들이 살던 곳을 찾아갔죠.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안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죠. 연월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김어르신. 연월이 불렀습니다. 노인은 연월을 봤어요. 눈을 크게 떴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기씨? 아기씨이십니까? 김득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충복이었던 사람이었죠. 상단의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예요, 김어르신. 연월입니다. 김득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월의 손을 잡았죠. 아기씨,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노인은 통곡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기씨가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연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았죠.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겁니다. 김득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행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기씨께서 돌아오셨으니. 연월은 김득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월이 만석을 돌아봤습니다. 서방님,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득수도 만석을 봤어요. 거친 손, 평민의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곧았죠. 김득수는 웃었습니다. 아기씨를 지켜주신 분이시군요. 연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김득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차를 내왔죠. 세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월은 5년 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김득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상단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아기씨의 흔적은 모두 지워버렸어요. 김득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월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죠. 되찾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을 지켜내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움직일 거예요. 연월이 돌아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연월은 김득수 어르신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죠.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만석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있었죠. 잘 주무셨소? 만석이 물었습니다.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연흥 상단으로 갑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김득수가 안에서 나왔어요.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아기씨,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보따리를 열자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옛 장부와 증서들이었어요. 김득수가 5년 동안 몰래 보관해온 것들이었죠. 대행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장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모르는 것들입니다. 연월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장부 한 장 한 장이 증거였죠. 연월은 문서들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연흥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시전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죠. 연흥 상단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큰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연월은 그 앞에 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대문을 지키던 사내가 연월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어디서 함부로? 김득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서연월 아시시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월? 죽었다던 그 아씨? 사내는 당황했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잠시 후 소란이 일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맨 앞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죠. 살이 쪘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작은아버지였어요. 서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연월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서 사기꾼을 데려와 우리 집안을 우롱하느냐.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을 의식한 거였죠. 연월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예요. 연월입니다. 진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월은 5년 전에 죽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장 꺼지지 못할까.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연월을 끌어내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만석이 앞을 막아섰죠. 김득수도 나섰습니다. 아기씨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득수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더 굳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거짓 문서다. 관아에 고발하겠다. 진수는 아전을 불렀습니다. 관아로 사람을 보냈어요. 연월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원하던 바였죠. 관아에서 싸우면 증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한양 관아는 곧 북적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연흥상단 상속 다툼이라는 소문이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 백성들, 심지어 양반들까지 구경 왔죠. 사또가 나왔습니다. 한양의 사또는 위엄이 달랐어요. 관복이 화려했고 수염이 길었죠. 사또가 자리에 앉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사또 나으리, 이 못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저 여인이 거짓으로 제 조카 행세를 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연월에게 향했습니다. 연월도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죠. 소녀는 서연월이옵니다. 연흥상단 대행수 서윤석의 외동딸입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월은 5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연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맸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연월에게 물었어요. 증거가 있느냐? 연월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득수가 보관했던 장부와 증서들이었죠.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것은 서윤석 대행수의 필적이 맞는구나.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문서를 꺼냈죠. 사또 나으리, 저에게도 문서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후계자로 지목하신 유언장입니다. 사또가 그 유언장을 받아봤습니다.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석의 인장이 찍혀 있구나. 연월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진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연월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김득수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입니다. 사또가 두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필체가 달랐죠. 아니, 한쪽은 어색하게 흉내낸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사또가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진수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필적이 다르지 않으냐? 진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서 아프실 때 쓰신 것이라. 그때 김득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득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행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소인에게 진짜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월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시전의 상인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 증언했죠. 저분이 연월 아씨가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습니다. 총명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왼쪽 팔목에 붉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증표라 하셨습니다. 연월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목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아버지가 유언장에 적어둔 그 점이었습니다. 사또는 유언장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연월의 왼팔에 붉은 점이 있으니 이것으로 증표를 삼을 것. 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이놈 서진수.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형의 재산을 탐하여 유언장을 위조하고 조카를 내쫓고 천륜을 어긴 죄가 얼마나 크냐?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짝! 짝! 진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곤장은 쉬지 않고 내려쳤습니다. 100대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됐죠. 진수는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서진수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유배를 보낸다. 함께 재산을 가로챈 무리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아전들이 진수와 그 패거리들을 끌고 갔습니다. 진수는 끌려가면서도 연호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죠.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흥상당과 모든 재산은 서연월에게 돌려준다. 관아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월 아씨 만세. 상인들과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연월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만석이 다가와 연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소.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의 손을 꼭 잡았죠.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김득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아기 씨가 돌아왔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관할을 나서자 시전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씨, 축하드립니다. 대행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상인들은 연호를 에워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축하를 건넸죠. 연월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연월과 만석은 연흥상단 앞에 섰어요. 이제 이곳이 다시 연월의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죠. 하인들이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돌아오셨습니다. 연월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채, 안채, 장독대까지. 하지만 부모님은 안 계셨죠. 연월은 사랑채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섰어요. 장부가 쌓여 있었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옆에 섰습니다. 슬프시겠소? 연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연월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가득했어요. 연월은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제 이 상단을 이어갈 차례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월은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만석이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연월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죠.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연월이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웃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거요. 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또 찾아왔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시전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상인들의 외침이 골목을 채웠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연흥상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판이 새로 걸렸어요. 금빛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죠.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흥상단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옹기상단. 연월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나누겠다는 뜻이었어요. 삼량으로 시작된 따뜻함을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약속이었죠. 상단은 번성했습니다. 비단과 무명을 팔았고 은과 곡식을 다뤘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월은 돈만 줬지 않았죠. 상단의 문은 넓게 열려 있었어요. 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모내기를 못한 농가가 많았죠.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관아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어요. 연월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쌀을 풀었어요. 한 가마, 두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가마를 내놓았죠. 시전 앞에 긴 줄이 늘어섰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집에 한 말씩 나눠드립니다. 김득수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쌀을 퍼담았어요.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단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상단의 도방이었어요. 장부를 관리하고 거래를 책임지는 자리였죠. 품팔이꾼 최만석이 출세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붓을 잡는 것도 한자를 쓰는 것도 서툴렀죠. 연월이 밤마다 가르쳐줬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함께 익혔어요. 서방님, 이 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연월이 만석의 손을 잡고
글자를 썼습니다. 만석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붓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만석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쌀을 받아가는 백성들을 봤죠.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노파에게 쌀을 건넸어요. 한 말이 아니라 두 말을 담았죠.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만석은 웃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힘내시고요. 노파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쌀 자루를 등에 메고 천천히 걸어갔죠. 만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자신도 저랬었죠. 한 푼 한 푼 모아 쌀을 사던 품팔이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이상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옹기상단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갈 곳 없는 고아들이었죠. 연월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상단에 심부름을 하게 했고 장부 정리를 배우게 했어요. 아씨,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12살쯤 돼 보였어요.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아이였죠. 연월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렴. 나중에 이 상단을 너희가 이끌게 될 거야. 소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연월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5년 전 자신도 그랬었죠. 희망 없이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과부들에게도 일을 줬습니다. 무명을 짜는 일, 삼배를 고르는 일을 맡겼어요. 품삯을 넉넉히 줬죠.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덕분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사람이었죠. 연월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옹기상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품었어요. 상단이 아니라 보금자리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박치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술병으로 객사했다고 했습니다. 읍내 주막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대요. 만석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었죠. 서리를, 아니, 연월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이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자신과 연월의 인연도 없었을 테니까요. 만석은 연월에게 말했습니다. 박치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연월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봤죠.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줍시다. 연월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읍내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죠.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였어요. 만석과 연월만이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만석이 말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뿐이었죠. 박치수의 묘는 읍내의 뒷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옹기상단 마루는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방 안은 포근했죠. 연월과 만석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어갔죠.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연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그 새냥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만석은 연월을 봤습니다. 연월도 만석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죠. 그랬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지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연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의 손을 잡았죠. 그 돈은 엽전 성냥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값이자 세상에 온기를 피운 불씨였습니다. 만석은 연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죠. 품팔이와 거상의 딸. 하지만 이제 하나였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단에서 일하는 고아들이었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죠. 깔깔대는 소리가 마루까지 들렸습니다. 연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 이 상단을 물려줄 겁니다. 연월이 말했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어요. 눈 덮인 마당이 반짝였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옹기상단의 현판도 빛났어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장판 및 돈주머니를 꺼낼 때를요. 전 재산 3냥을 내놓을 때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한 사람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했어요. 온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3냥이 30냥이 되고 300냥이 되고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졌죠. 하지만 시작은 작았습니다. 엽전 새잎 피었어요. 연월이 만석에게 기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서방님. 만석은 연월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도 행복하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들은 계속 웃었어요. 옹기상단은 따뜻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어요. 총총한 별빛이 마당을 비췄죠. 만석과 연월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만석이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 없던 품팔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도성밖 낡은 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한양 제1의 상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게 아니었어요. 연월이 이끌고 자신은 옆에서 돕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연월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이 다시 일어섰어요. 기억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자신을 되찾았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삼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큰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선택이었고 대가 없는 구원이었죠. 그 따뜻함이 두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작은 온기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엽전 새잎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죠. 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만석과 연월은 서로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움과 사랑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옹기상단의 밤은 깊었지만 따뜻했어요. 세상에 온기를 나누는 상단답게 그곳은 언제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사내의 전 재산 3냥이 만들어낸 기적.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강건하십시오.